토크쇼 개인사 편찬위원회. 오늘 그 희로애락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모이면 역사가 됩니다. 오늘 또 하나의 히스토리를 시작합니다. 성큼성큼 무겁게 다가오는 수상한 발걸음. 굳게 닫힌 입술과 무거운 표정으로 어디론가 들어가는 한 남자. 어두운 방을 비추는 빛 한 줄. 방 안을 가득 채운 수상한 도구들. 드디어 무언가를 하려는 듯 보이는 이 남자. 대체 정체가 무엇일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사진 인화하고 있습니다. 수상한 남자의 정체는 다름 아닌 사진 작가. 오늘도 사진 작업에 여념이 없는 사진 작가 이철수. 사진 촬영부터 현상 작업까지 모두 그의 손을 거쳐야 하는 일들이다. 사진 속에서 다시금 생명을 얻는 그때 그 순간. 그가 선택하는 피사체는 언제나 삶의 현장이었다. 하루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보내는 작가 이철수. 그는 사진을 통해 기억을 추억으로 만든다. 하나하나 작품입니다.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전북 진안의 용담호 사진문화관. 이곳은 용담댐이 만들어지며 수몰된 지역의 사진을 전시하고 있는 공간이다. 6년 동안 수몰 지역민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은 이철수 작가. 용담댐 건설 당시 모든 다큐멘터리 자료가 여기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고향을 잃은 애환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사진들. 이곳에 전시된 2만 4천여 점의 사진들은 이곳에도 인생이 있었음을 기억하는 그 나름의 노력이었다. 사진 외에도 수몰민의 추억을 수집하는 이철수. 훗날에는 다 추억거리가 되지 않겠냐는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현장을 지키며 얻은 소중한 사진들. 그 덕분에 댐 깊은 곳에 묻힐 뻔한 많은 추억들은 한 장의 사진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 사진으로 삶을 기록하는 사진작가 이철수. 그가 찍는 앵글 속 삶의 이야기를 지금 만나본다.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이철수 작가를 박수로 모셔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아이고, 예.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앉으시죠. 예. 굉장히 멋쟁이시네요. 그러니까요. 모자 쓰기 전과 후가 굉장히 다르십니다. 자, 이철수 작가의 본격적인 역사서 편찬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임지웅 위원이 또 프로필을 준비하셨죠? 네, 팩트, 임팩트. 자, 프로필을 읊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름 이철수. 1953년 전남 화순 출생으로 광주 공고를 졸업하고요. 최신청 등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1992년 그의 나이 40에 서울예술대학 사진과에 입학합니다. 이야. 40살에 신입생, 와. 새내기, 프레시맨, 와. 예. 미팅. 별탈 없이 대학을 잘 졸업하고 지난 용담댐 수몰 관련 소식을 우연히 접하고요. 기록 사진을 찍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작업에 매달리기를 언 8년 정도. 이 다큐멘터리 사진에 대한 그의 열정은 2만 4천여 점이라는 사진 작품을 남기고요. 현재 이 작품들은 용담댐 사진문화관에 잘 보관돼 있습니다. 곧 기억 속으로 사라질 소중한 찰나를 영원한 기록으로 만드는 작가. 사진으로 한 시대를 이야기하는 이철수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당신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예. 야, 대단하신, 얼핏 들어봐도 프로필이 대단하신 것 같은데. 네. 예. 사진 몇 개 또 준비를 하셨죠? 김지웅 의원. 짜잔. 자, 사진 몇 장, 사진 작가시니까 예. 네, 사진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 이거는
자, 어떤 사진입니까? 담수 장면입니다. 저 장면은. 그러니까 마을들을 다 철거하고 이사 갈 사람 다 가고 드디어 수문을 닫고 물이 척 차오를 거 아닙니까? 저희 사진에 보면 길이 여러 거 보이죠. 네. 길하고 옆에 도로 표지판 천천이라는 예. 그 표지판 그 물속으로 지금 점점점. 점점 그 아래는 마을이 있었고 동네가 있다. 전방 500m라고 여기 적혀 있는데 가면 물이거든요. 예. 그러면 다음 또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이들이네요. 예. 아이들 네. 두 명이 학교인 걸로 보이고요. 어떤 사진이죠, 이건? 그러니까 저거는 아직 그대로 있는 초등학교죠.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국민학교. 했는데 초등학교 학생들 교실이 어떻게 안전하는가 하고 자 둘러보다가 마치 아직도 수업 중이었어요. 공부 중에 있는 학교였어요. 저 학교가 언젠가 곧 사라질 장기니까 철거되니까 기록 사진이죠. 저거. 다음 사진도 보시죠. 자, 다음 사진입니다. 이거는 철거되는 네. 느낌이 오네요. 집의 모습을 바라보는 여인의 뒷모습. 근데 지금 철거되고 있는. 네. 그냥 앉아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네. 저 아주머니가 저 집이 주인이에요. 아이고 심지어 예. 그리고 그 마을에서는 꽤 부잣집입니다, 저게. 그런데 여기 건너편에 와서 멀쩡함치서 자기 집을 철거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저는 더 가슴 아프죠. 예, 지금 그래도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아직도 생생하시. 이렇게. 그래요. 예, 일단 좀 맛배기로 먼저 몇 장을 보여드린 거고요. 네. 예. 근데 맛보기로 본 이 사진 석장일 뿐인데도 네. 벌써 사진이 주는 느낌이 굉장히 강렬하네요. 뭉클해요. 예. 앞으로 뭐 펼쳐질 이야기들이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일단 전남 화순에서 태어나셨죠.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무렵에 남평, 전남 나주입니다. 이사를 오셨어요. 무슨 사연으로 이사를 하시게 된 거죠? 저희 아버님께서 예. 소위 요새 말하면 작은 각시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분이 좀 요령이 있으셔가지고 예. 시골에 있어봐야 그렇다고 장사를 좀 하자. 예. 그래서 남평으로 나오고 나도 남평에서 학교 보낸다 하고 또 이복 동생들도 학교 보내자는 목적으로 나왔죠. 그런데 아버지가 야반 도주를 하셨다고요. 장사를 하시다가 잘 예. 안 됐던가 보죠. 뭐. 나 그때 난 초등학교 막 입학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데 안 되니까 요새 말하면 부도 나서 도망가신 거죠. 그래요. 근데 부산으로 가시면서 식구들이 다 가신 게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예. 나, 우리 바로 위에 누나, 예. 또 여동생 예. 이 너희는 남겨놓고 예. 집, 전답, 논밭 다 청산해버리고 우리 작은 엄마 예, 둘째. 거기하고 이북 동생들 둘 서희하고 데리고 날라. 아이고. 어머. 이게 제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냥 버리고 가신 거잖아요. 이 정도면. 그랬다고 봐야죠. 다 재산을 예를 들어서 좀 남겨놓고 남겨주신 것도 갔어요. 아니고. 네. 집은 하나 남겨놨어요. 아니 그래도 많은데 그중에 참. 근데 그때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또 더 힘들으셨죠? 중학교를 삼수를 하셨어요. 중학교를. 예. 광주에서 A급 중학교는 지금 옛날 광주 학생운동 일어난 광주 1고 있고 광주 서중입니다. 네. 거기를 시험 치게 되는 거죠. 근데 국민학교에서도 실력이 웬만한 사람 거기 원서를 안 써주죠. 그렇죠. 근데 담임 선생님이 거기 해도 된다 네. 해서 했는데 불행히도 낙방을 먹었죠. 그러면 그 학교를 들어가시기 위해서 계속 재수를 하시고 삼수를 하시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제 삼수 때는 재수를 해서도 또 그때 또 떨어져요.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는 그래도 저래다 아무 중학교나 가자고 이류 중학교인 학교를 가게 됐죠. 예. 그래서 결국 가려고 하는 학교는 못 가고 다른 못 학교에 가고, 가신 거예요. 예. 학교 생활은
어떠셨어요? 이제 삼수를 하신 입장이니까 동생들이랑 다니셔야 되는데. 그때 막 그 중고등학교 이런 데는 규율부 완장차고 규율부라는 게 있었어요. 아, 철수 네가 1학년 규율부장 하지. 거기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규율부장인데 왜 망가졌나요? 그러게요. 규율을 단속한다고 아침에 등교하면 탁 폼 잡고 완장 차고 뭐 배지 잘못 따라서 삐뚤어졌으면 다 잡아주고 뭐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짓거리를 하다 보면은 뭐냐면 지가 먼저 망가지더라고요. 내가 먼저. 잔재미가 붙어요. 뭐냐면 애들 단속한답시고 귓방맹이도 한 번씩 달아주고 또 학교 가면 음치문디 어디 가면은 꼭 뭐 짤짤이를 한다든가 또 이거 벽에다가 동전치기 갖고 이게 가까이 떨어지는 뭐나 전문 용어 나왔네요. 네. 그러니까 그 완장 꺼내서 떡 차고 이러고 떡 하면서 이리 와 있어 딱 해서 자 해서 이리 와. 그러니까 권력의 어떤 맛을 보신 거군요. 그래서 아까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게 그 소리예요. 그래요. 권력을 이용해서 예. 네,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는. 진짜 괴롭힌다기보다는 그놈을 등거리를 쳐서 내 이성을 챙기는 거죠. 등쳐먹는. 예. 등쳐먹는. 아니 그러면 중학교 시절 이제 약간 나쁜 짓도 하고 네, 이렇게 보내시다가 고등학교 가서는 좀 정신을 차리셨나요? 예요. 예, 한번 이제 발 그런 데 디디면요. 네. 발 씻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1학년 때는 그 조직이 이제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제 2학년 올라가니까 2학년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조직화돼 있더라고요. 네. 광주 시내 단위로 네. 고등학교 규율반장들, 교부들 연합했죠. 중국집 문짝을 몇 개 트고 딱 앉아서 우리 조폭 영화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 예. 딱 앉아서 이렇게 아니, 하는 거. 고등학생들이 예. 이미 조직까지. 하면요. 그러면 하는 행동들도 그 조직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신 거예요? 그때 뭐 서방파, 오비파, 뭐 그때. 또 무슨 파 이러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파에 아직 못 들어가는 거죠. 이제 잔챙이들 네. 아직 재학생들이니까 그 아들이 이제 3학년 졸업해갖고 나가면 뭔 일이 있는가 봐요. 이제 우리가 내 짐작으로는. 근데 저는 이제 중간에 뭔 일이 자꾸 꼬여갖고 거기를 탈퇴를 하게 되니까 네. 그 이상은 잘 모르죠. 탈퇴를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얘기. 3학년 딱 올라가가지고 초범에 옛날에는 그 뭐라면 가정방문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럼요. 네. 고등학교도 있었어요. 네, 네. 가정방문. 근데 봄에 우리 나 몰래 학생한테 안 알리고 남편까지 가정방문을 하셨던가 봐. 그리고 다녀오셔가지고는 너희 엄마 누나 그렇게 고생하고 네 뒷바라지를 하는데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건달 생활을 하고 있어야 하냐. 어찌어찌 해서 이 얘기를 쭉 우리 집안 다 둘러보셨더라고요. 내려까지 어머니한테 다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나도 다 알고 있지만은 내 속이 뒤집어지죠. 우셨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 상황에서 담임선생이 붙들어 놓고 그렇게 우리 집 역사를 그냥만 이 얘기를 하는데 예. 내가 가슴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전기과니까 전기과 나오면은 그 전기 공부를 하는 국가고시가 있어요. 예. 근데 그때는 주임 기술 자격증 이런 그 제도가 있었는데 네. 그 자격증 하나만 따면 너는 너 앞날은 걱정 안 해도 되고 엄마랑 누나랑 살 수 있을 거다. 그 대신 학교 안 나와도 좋고 졸업장도 내가 책임지고 해주마. 그 두 가지 약속을 받고 그러면 조직에서 탈퇴를 해야죠. 사실은 그 담임 선생님 때문에 인생의 길이 지금 바뀌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됐죠. 네. 그냥 많이 전주 와서 내가 이제 장가를 가게 되는데 그냥 많이 주례를 서줘요. 그래갖고 주례까지 서주시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 첫 발령지가 전주 미온탑 네. 에 있는 전하고.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잘 나가던 직장을 네. 그만두고 네. 직장을 옮기셨어요, 또? 아까 주임 기술자 면허 있었죠? 예. 네.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때 공무원 기술자 월급이 얼마였냐면 보통 5만 원, 한 달 월급이 5만 원 내외였어요. 예. 근데 나는 이 기술 자격증이 있다 해갖고 그때 박정희 정권 때였는데 기술자 대우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5만 원, 우리 동급생 입사생들은 5만 원 받는데 나는 거기다 플러스 3만 원 자격증 수당을 받아요. 예. 8만 원을 받는 거예요. 네. 근데 8만 원짜리 월급쟁인데 근데 어느 날 그 전기 기술자들 모임이 있어요. 네. 전기 기사 협회라고 그 협회가 있는데 협회 친구가 하루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이쪽으로 안 할래? 뭐 전기 안전공사가 국가 산하 기관으로 발전. 그럼 그쪽으로 이제 스카우트 되신 건가요? 그렇죠. 자격증 그때 있는 사람이 아주 귀했으니까. 그러면 거기는 월급이 얼마였습니까? 그때 여기는 8만 원 받았는데 40만 아니 그때 40만 원 무지하게 많은 돈 그렇게 받는데 스카우트 조건에 대학교를 못 갔으니까 대학교도 보내준다고 그래요. 대우를 특급 대우로 받으시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격증이 효력이 있는 거죠. 다시 그거 한번 정말 선생님께 따지게 감사를. 잘했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 전주 전기안전공사에서 4, 5년 정도 근무를 하시고 마산으로 정근을 가셨어요. 근데 그 무렵에 그걸 또 그만두시고 한국 자동차 보험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근데 그쪽으로 옮기신 다음에 또 예. 그곳 빌딩 관리를 하시면서 네. 화재 감식인으로 일했는데 그곳에서도 또 상당하게 돈을 많이 버셨다고 들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이제 미용을 해요. 예. 미용실을. 네. 이제 장가 갈 때부터서 미용실을 했던 분이고 네. 나는 공무원이었고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 거는 먹고 살고 한 사람 것은 저축을 전액 하자. 이제 재테크 방식을 주장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자동차 보험으로 이제 옮긴 뒤로는 그것이 더 활성화가 된 거죠. 저축을 더 많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굉장히 행복하셨겠어요. 반대예요. 예? 아니에요? 더 불행해져요. 왜요? 왜 불행해졌냐? 그 어려웠을 때 우리 집사람하고 만날 때는 서로 둘이 결혼해가지고 신혼방도 없을 정도로 둘이 가난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불과 한 10년 쪽 결혼해갖고 남직 되니까 그 정도 재산은 불었죠. 재산은 불고 회사의 분위기는 어떻게 됐냐면 상대니 법대니 나온 사람들이 뭐 과장, 계장 또 대리 전부 지점장도 다 그런. 예. 고졸은 나하고 건물 관리 빌딩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밖에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러면 이 회사에서 뚜껑이 유리창으로 딱 가려졌잖아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서 내가 방황을 하게 돼요. 내가 이 회사를 얼마만큼 댕겨야 하냐 말아야 하냐. 네. 그러니까 주말이면은 가방 하나 메고 카메라 하나 좋은 놈 제일 그때 이거 비싸고 좋은 카메라 하나 메고 터미널로 가가지고 오늘은 어디로 갈 거나 하고 제일 종점까지 끊어 직행버스로. 그러면 거기까지 끊어갖고 가다가 어디 경치 좋은 데 있으면 내려가지고 놀고 싶은 데서 놀고 사진 찍고 그렇게 하기를 한 4, 5년을 해요. 방황이죠. 네. 그러니까 집에도 붙어있기 싫고 회사도 가기 싫고 돈은 어느 정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 아까 사진 그렇죠. 저 사진 저 사진이군요. 예.
저 사진이 뭐 일반 스포츠 어디 공모도 이러고 내고 근데 그 현상소에 갔더니 이거 이철수 씨 이거 어디 출품해봐 하면서 하라더라고. 그래서 출품했더니 그 당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뭘 배우고 찍으신 게 아니라 전혀. 그냥 다니시면서. 그냥 카메라 들고 방황하면서 그냥 보이는 거 뭐 이상하나요? 뭐 찍어보고. 네. 근데 저것이 당선이 딱 되다 보니까 네.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이제 사진의 맛을 느기 시작한 거예요. 저게 계기가 됐던 사진이 네. 바로 저 사진이고. 사진 지금 오늘의 사진가 이철수가 되게 된 촉매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예술대학에 들어가신 거예요, 사진과에. 예. 근데 그게 나이가 40일 때. 물론 의지가 있고 결연하게 이제 입학을 하셨지만 네. 한참이 그렇죠. 차이가 거의 많이 자식뻘. 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동기들하고 학교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미 사회생활도 막 이미 오래 하셨고. 네. 그 술집들 명동에 많잖아요. 네. 그 남산아래 이쪽. 네. 그러면 야 끝났으니 한잔하자 하면 야 철수야 어디 있다. 쫙 모여. 이러니 벌떼같이 와서 쫙 왔고. 그리고 과제를 여러 내주는데 그룹 과제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서너 명 내지 한 조가 돼가지고 이 과제를 풀어온나. 또 촬영도 어떻게 해왔는데 넌 어느 누가 어떤 놈이 나를 자기 그 프로 그 팀으로 넣어주려고 했어요. 그렇죠. 껄끄럽죠. 안 넣어주려고 하지. 예. 근데 그놈들이 이제 수판에서 다 형님 우리 지금 우리 팀으로 와.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졸업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어찌됐든 이 사진 작가로서의 길을 걷게끔 채찍질을 해주시고 깨달음을 주신 분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예. 그래서 가슴 속에 또 멀리 계셔도 항상 그 양만 저에게 채찍을 해주신 분이 육자, 명자, 심자. 네. 지금 그제 지난 연말에 문화훈장 타셨다. 예. 스승님. 예, 졸업하고 나와서 새만금 있죠 우리. 예. 네. 이 새만금을 다큐멘터리 하려고 졸업해서는 작정을 한 거죠. 해안삼, 네. 뻘밭, 네. 또 저쪽에 가면 염전, 삼양염전이 또 있어요. 예. 고창에. 네. 이런 데를 쭉 해서 해안을 다큐멘터리 하려고. 예. 그리고는 장소를 심원면 고잔리인가 고덕리인가 그쪽에다 자리를 아예 나무 셋집을 네. 암시를 꾸며가지고 예. 거기서 딱 그때 한 3개월이나 이제 작업했나 4개월 여러고 되는데 어느 날 땅땅땅 내 문을 뚫더래요. 예. 누구요? 오고 나니 나다. 선생님 확인하라. 스승님이. 거기서 이제 한참 얘기하시면서 선생님이 거기 오실 때 눈물 나올라거든. 아니 그런데 이렇게 새만금에 가셔가지고 이게 사진 작가를 처음 가신 곳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갯벌 작가가 아니라 저희한테 알려진 거는 지난 용담댐 수모이민을 촬영한 작가로 더 먼저 알려주셨어요.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거기서 그렇게 하려고 다큐멘터리 하려고 준비했는데 이제 선생님도 오시고 이렇게 여러 마음도 변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호창에서 일하고 이제 뭐 집안일 좀 보려고 여기 왔는데 어느 날 오후 11시에 도착하지. 네. 그래서 이러고 봤더니 그냥 뭐 으쌰으쌰하고 뭐 감결 투쟁 뭐 이런 거 쓰고 막 나이로 가봤죠. 그랬더니 경기가 수십 대 막 있고 날리고 나 죽여라 뭐 어쩌 유종군 죽여라 뭐 네. 살려라 난리. 네. 그래서 도청있는 친구한테 야 이거 뭔 일이냐 그랬더니 야 여차여차해서 진안군에 댐 막는데 반대 투쟁이야. 뭔 댐? 그랬더니 용담댐. 그래? 야 그러면 야 뭐 비밀 자료 아니면 나 그 자료 좀 볼 수 없냐 그랬더니 이만한 자료를 줘.
뭐 지도도 있고 어떤 내용 딱 보니까는 새만금이 안녕 거기서 되는 거예요. 새만금보다는 이걸 네. 해야 되겠다. 왜? 벌써 그 작업 물량이 달라요. 새만금은 사람 한 마리도 없고 갈매기만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공사도 뭐 헌농만동하고. 예. 근데 여기는 12,000명, 예. 세대수가 3,000 몇 세대, 면이 5개면. 뭐 2주 대책 계획수가 뭔서 이러고 보니까는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그냥 용담댐이다. 네. 땜이다. 어떻게 보면 우연히 보게 된 어떤 그 용담댐 시위 건설 현장. 네. 반대 시위 현장에서 이렇게 마음이 확 동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처음에 그렇게 결심하시고 나서 용담댐에 이제 사진을 찍으러 갔을 때, 뭐 어떤 분위기였나요? 그 동네 분위기가 굉장히 격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외지에서 누가 예. 오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네. 그 사람들한테 예. 어디서 나왔는가, 네. 신분이 뭐냐, 이게. 예. 뭐하러 찍는가, 네. 그 뒷돈은 누가 준단가. 이 세 가지는 언제 가는 데마다. 예, 가는 데마다. 이게 이 세 가지 다 답변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잖아요. 그런데 상황은 급변해 가니까 그때가 시작할 때가 뭐냐면 댐 공사를 할 때는 그러더만요. 본댐을 여기다 이렇게 막는다 하면 예. 그 전 단계에다가 그렇죠. 임시댐을 공사를 하게 돼 있어요. 네, 네. 갖고 임시댐은 나중에 본댐 되면 이제 허물어 버리고 그러려고. 네. 근데 임시댐을 막으려고 기초를 여러 개 해놓은 자리에 이 수만 반대 투쟁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 뭐 그냥 경운기 전부 와서 천막 쳐놓고 거기서 반대 투쟁을 하는 것부터 네. 시작이 돼요. 예.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처음에 이제 사진 찍겠다고 왔을 때는 사실 좀 경계하고 왜 왔냐 의심하고 이러다가 언제부터 이렇게 마음을 좀 열기 시작했나요? 그 사진 하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나를 이렇게 때리러 오는 그 사진 초창기 그거. 때 이거네요. 예, 내가 이러고 사진 찍고 있으면 너는 뭐야 이 새끼야. 왜냐면 이분들이 그 안에도 흥분되어 있고 반대하고 막 참 자기 신세가 차량을 이러고 가게 돼 있는 마당인데 완장도 없고 기자도 아니고 사업소 사람도 아니고 아무도 아닌 사람이 집차에다가 엄청나게 카메라 싣고 다니면서 또 틈틈이 자기들 하는 것마다 찍어서 하니까 자기들도 저는 뿌락춘지 뭔지 모르고 보니까는 부연한데 사진 찍은다고 나를 지금 치고 있는 장면.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하고 계세요, 이 형은. 어머니요. 저 예. 커트는 우연히 잡힌 커트시겠네요. 찍으려고 찍은 게 아니고. 그렇죠. 네. 아니 저녁만 하고 짜고 친 사진 찍은 사진 아니죠. 네. 근데 저 사진을 보시면 더 화가 날 것 같아요. 아니 좀 네. 이해가 가는 게 나는 지금 너무 괴롭고 네. 화가 나는 근데 상황인데 그걸 그 찍고 상황에서 찍고 있으니까 있으니. 네.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다른 사진도 좀 볼까요? 네네. 예. 자, 이 지금- 사진은 네. 이 사진도 골목에 막 낙서도 돼 있고요. 예. 저것도 초창기 사진인데 그때는 그 대집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건물을 꼭 철거해야만이 다음 공정이 들어가는데 이 건물 때문에 안 되면은 그 건물을 법원에다가 이 사업소 측에서 신청을 하더만요. 이 법원한테 허락을 얻어가지고 철거를 하는 겁니다. 네, 네. 근데 그런 과정에 지금 저 있어요. 네. 건물 그러니까 사진 건물 보니까, 네. 주인은 몸부림하는 거죠. 네. 그 건물을 안 뜯기려고. 여기 네. 막 건물을 손대지 마. 뭐 이렇게. 뭐 건물을 네. 손대면 뭐 혼나 뭐 이렇게 험악한 부분 네, 분위기. 써 있죠. 근데 사실 긁기는 좀 험악하지만 이 주민들의 마음이 수몰민들 입장에서 예.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대로 내가 살던 느껴지는 거죠. 곳을 네. 강제로 나가라고 하니 예.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예. 또 이 다음 사진도 사진. 한번 볼까요? 아유 울고 계시네. 네. 지금 이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보상은 이제 네. 받았지. 그다음에 이사는 나가야 하는데 저 어머니가 이제 이사를 나가야 되거든요. 예. 울고 있는 분이. 그런 옆에 있는 분들은
따님들 또 며느리들 조카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네. 그 뒷산에다 묘를 모셨는데 그 묘를 자기 같이 이사 갔으면 쓸 걸 네. 그 자기 남편을 띄워놓고 이러고 갈라니 저런 표정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러면 네. 선생님 저 사진을 찍을 때 정도면 예. 주민들이 그래도 조금 사진 찍는 그렇죠. 거에서 마음을 좀 여신 거예요? 맞습니다. 아까쯤에 그냥 막 주민 막아내고 막. 그런 시절하고는 벌써 1년 후나 네. 그쯤 사진이에요, 제 사진은. 결국에는 그냥 그분들하고 세월을 같이 보내면서 네. 마음을 열게 하신 거군요. 그 얘기가 좀 더 있어요. 예. 뭐냐면 이분들하고 이렇게 카메라 의식을 안 하는 저는 표정들 있죠. 네. 그건 그런 정도는 그로부터 1년, 2년, 3년 이렇게 돼가는 무렵이에요. 예. 초창기 어떻게 됐냐면 이제 데모 하루 종일 하고 집에 들어가 마을로 다 들어가면 자기 집으로 못 가요. 네. 어디로 가냐면 거기다 마을회관 그렇죠. 아니면 경로당 이런 데로 십시일반 다 모여요. 네. 집으로 못 가요. 네. 마음이 불안하고 또 소식도 궁금하고 그렇죠. 이웃집은 어떻게 되는가 예. 이거. 그러니까 그부터 마을마다 공동 식사 해결을 해요. 네. 취락. 네. 그리고 잠은 각자 집에 가서 자고. 네. 그러면 아침은 각자 알아서 이렇게 오는데 점심 저녁은 거의 다 공동 취사를 해요. 그런데 이제 꾀가 나더라고. 촬영을 하다 보면 이제 읍내 어디 가서 돼지고기 좀 사고 또 막걸리 또 한 통 들고 나 사진쟁인데 저녁 나도 밥 좀 먹고 밥 좀 주시오. 뭐 그런 거 갖고 들어가. 그러면 그런 갖고 들어가서 이제 야학야학 하게 돼. 아. 그러면 거기서 그놈 풀어서 먹고 네. 또 뭐고 또 오늘은 이 동네에서 오고 네. 또 내일은 저 동네. 거기서요. 용담 그쪽에서 전주까지 지금은 도로가 여러 잘났지만은 그때만 해도 꼬불꼬불 그야말로 꼬불꼬불 길이거든. 그러면 한 번 왔다 갔다 하려면 꽤 시간 걸리니까 거기서 이제 할아버지 경로당 가서 한쪽에서 자. 아예 같이.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하고 거의 그 안으로 들어가서 생활을 거의 같이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을 주민들도 마음의 그렇죠. 문을 열고 네. 네, 그때만 이런 사진도 해도요. 나오게 된 거고요. 네. 그때 95년 그때만 해도 마을에 뭐 트럭이라든가 뭐 차라든가 몇 대 있는 동네가 드물었어요. 네. 근데 마을에 가령 한밤중에 어떤 병이 배탈이 났다든가 뭐 하면은 어이 사진사 나 좀 어디 좀 금산 좀 대다 줘. 해결사 차가 역할을. 있으니까. 예. 아니 근데 응. 그렇게 좀 힘들게 6년이라는 세월을 힘들게 그렇게 고생을 해가면서 험난하게 이렇게 촬영을 다 마치셨어요. 예.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왜 하신 거예요? 그 사진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사진 중에서도 누가 말해도 아마 다큐멘터리가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해놓으면 보람이 제일 나요. 네. 제가 공부해보니까. 예, 방금 보람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정말 다큐 사진을 찍으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느끼고 또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어느 한 작품을 가지고 몇 년, 이게 정리까지 해서 8년 걸렸습니다. 순수 촬영만 6년이고. 근데 쭉 하다 보니까 한 필름을 적어도 몇 번씩을 봤냐면 7, 8번 내지 10번은 거자 봤어요. 필름을 또 보고 그다음에 좋은 놈 어떤 놈이고 또 그다음에 여러 거 정리하면서 색임표 만들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한 커트 한 커트가 다 정이 들어 있어요. 아까 자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그런데 그걸 하면서 느끼는 건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우리 국제적으로 대단히 국책 사업이라든가 토목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누군가는 이런 걸 기록을 해놔야 하겠구나.
앞으로는 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궁금합니다, 한편으로. 그 안에 좀 부족했던 테마가 있어요. 네. 예. 그 당산나무라는 테마가 있습니다. 네, 테마가. 예. 그 당산나무 테마를 좀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당산나무 중에서 천연기념물이 있습니다. 네. 이 천연기념물만 전라도에 있는 천연기념물만 1박 2일 쫓아가서 사진을 기록을 해서 그 안에 부족했던 테마를 보완을 하고 여력이 되는 대로 개인전을 이제부터 열 겁니다. 그 안에 테마가 한 7, 8테마가 되는데 네. 기회가 되고 틈이 되면은 한 테마씩 이제 세상에 빛을 보일 겁니다. 그것이 앞으로 할 일입니다. 네. 모든 게 정말 빠르게 변해가고 모든 게 쉽게 잊히는 요즘입니다. 이 사진을 통해서 소중한 존재의 가치를 오래도록 기억에 담아두는 이철수 사진작가. 오늘 우리에게도 잊히지 않는 어떤 소중한 한 장면을 기록해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